이봐요. 이제 그만하고 당장 나가요. 우리 교수 아들 그쪽 집에 절대 사위로 못 보내요. 농사꾼이면 가서 주제에 맞게 농사나 지어요. 우리 아들 교수 되는데 보태줄 것도 없으면서 어디 감히 내 아들을 탐내? 탐내길. 염치도 없이. 아버님, 아니 이제 장인도 아니니까. 저기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곧 교수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저한테 수준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딸 눈물 흘리게 하는 일 없게 한다고 결혼만 허락해 달라더니 모자란 놈. 내 딸 눈물 흘렸으니 곧 네 눈에서는 피눈물 흐르는 날이 기필코 올 거야. 내 그날을 꼭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벼랑 끝에서 구한 65세의 김재준이라는 남자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자식부자입니다. 제게는 금이야오기야 키운 3명의 딸과 귀하게 얻은 막내 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자식들 모두 하나같이 다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모른답니다. 저는 이런 자식들을 보고 있노라면 모두 잘 자라준 자식들이 기특하고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자식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농부라는 건데요. 농부가 어때서 하실 수 있는데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은 여느 도시처럼 아이들의 놀거리도 많지 않았고 또 학원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교육 환경으로는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식들은 학원 한 번을 못 다녀봤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4명의 자식 중 그 누구 하나 불만을 내세운 적이 없었고 기특하게도 4명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까지 알아서들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 밖의 일이 터졌지만 말입니다. 바로 39년 동안 문제 한 번 일으켰던 적 없고 제 동생들을 제 몸보다 더 돌봤던 제 큰딸에게서 말이죠. 큰딸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견기업에 취직할 정도로 능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큰딸을 보며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바로 혼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이 애비는 수진이 결혼하는 것만 보면 더 이상 원이 없겠는데 아직도 네 신랑감이다 싶은 사람을 못 찾은 게야. 아버지,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평생 살 건데요. 아버지도 저 남주기 아깝다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너 어렸을 때나 했던 말이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늦기 전에 얼른 결혼해야지. 네 동생들은 벌써 애들까지 낳았는데. 아버지, 솔직히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확실히 나오면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제 슬슬 말도 나오겠다. 조만간 날 잡아 볼게요. 진짜냐? 왜진즉 말하지 않았니? 내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아버지가 평생같이 살자길래 진짜 그럴까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남자친구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니? 나는 네 동생들한테도 그런 소리 못 들은 것 같은데. 3년 정도 만났어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는데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제게도 넘치게 잘해주고요. 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때 큰딸 수진이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부모 떠나 혼자 자취하며 늦은 나이까지 홀로 있는 게 항상 불안했는데 알아서 제 짝을 만나 연애하고 있었다니 안심이 되어서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는 진짜 큰딸마저도 보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딸이 예비사위를 데려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하루 종일 결혼식장 분위기만큼 들떠 있었죠. 아내는 새벽부터 사위도 오는데 오늘은 닭 한 마리 잡아오라더니 아침부터 요리하는데 정신없었어요. 그리고 큰딸이 생전 처음으로 집에 남자를 데려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동생들도 줄줄이 하나둘 집으로 모여들었죠. 동생이 많다는 얘기를 미리 듣기는 했겠지만 사위는 본인만 쳐다보는 여러 개의 눈을 보며 살짝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사람이 순수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더군요. 그리고 박사를 실제로 본 적은 예비사위가 처음이었는데 저는 박사면 말도 똑부러지게 딱딱할 것 같고 성격도 좀 까칠하거나 예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사위는 의외로 좀 덜렁덜렁하고 어린아이처럼 순박한 면도 있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딸을 둔 아버지면 공감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무뚝뚝하고 칼 같은 사위보다는 좀 뭐랄까요? 싹싹하고 저를 장인어른 하면서 잘 따라줄 사위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어찌 귀한 첫째 딸을 쉽게 내줄 수 있나요? 저는 일부러 근엄한 척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죠. 편하게 말하라 했으니 이제 말은 놓겠네. 자네 내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인 줄은 알지? 네, 수진이한테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귀하게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요.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수진이 절대 눈물 흘리게 하는 일 없고 힘든 일은 절대 안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다 제가 버리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군,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수진이 내가 시집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딸이어서 여태껏 안 보내고 있었던 거야. 내 눈이 얼마나 높은데. 혹시나 결혼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말고 우리 수진이 평생 잘 대해줘야 해.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군기라고 할까요? 제 말에 각 잡힌 예비사위를 보자니 제 막내 아들을 보는 것처럼 귀엽더군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살기만 하면 여한이 없었는데 그 꿈이 곧 실현될 것 같아 내심 기뻤죠. 아이, 아버지도 참. 그만 좀 하세요. 아, 그리고 진우 씨는 계속 서울에서만 생활해서 농촌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구경 좀 시켜주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서 둘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진우 씨는 어때요? 진우 씨도 좋죠? 당연히 좋지. 아버님, 저 여기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아까 수진이랑 차 타고 들어오면서 잠깐 둘러봤는데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저는 매일 빽빽한 건물들만 봐서 그런지 속이 아주 답답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예비사위 구경 좀 시켜줘야지. 내가 안 그래도 혹시나 하고 아까 경운기도 다 닦아놨거든. 자네 경운기는 타봤나? 아니요.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타본 적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타보고 싶어요. 벌써 설레는걸요? 저를 맞춰주기라도 하는 듯 들떠있는 예비사위를 보자니 꼭 큰딸한테 처음 경운기를 태워줬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저와 예비사위는 경운기를 타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았죠. 어때? 이것도 나름 승차감 좋지? 네. 이렇게 뒤에 타고 있으니 주변도 마음껏 둘러볼 수 있고 좋은데요? 아버님, 저 이 경운기 마음에 들어요. 제 차보다 더 좋아요. 다음에 놀러 왔을 때는 제가 한번 몰아봐도 되죠?
뭐라고? 참 아까 보니 자네 차가 훨씬 좋아 보이더구만. 이게 더 좋다고? 그럼 내 경운기랑 바꿀까? 네? 아, 뭘 놀라고 그러나? 장난이네, 장난. 수진이한테 잘만 해준다면 이깟 경운기 하나 내가 사줄 수도 있지. 그러니 수진이한테 꼭 잘해줘야 하네. 애가 첫째라 그런지 자기 속도 잘 안 드러내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자네가 먼저 물어봐 주기도 하면서 말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아버님 귀한 딸, 제가 꼭 아무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게만 만들겠습니다. 제가 약속 하나는 정말 잘 지키거든요. 저 믿어만 주세요. 그렇게 사위가 돌아간 후에 저는 동네 사람들한테 큰딸 자랑에 이어 예비사위 자랑까지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예비사위한테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직장이 없다는 것이었죠. 예비사위는 제 딸보다 3살이 많아 42살이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큰딸 말을 들어보니 예비사위는 교수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러 해외까지 가서 박사학위도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비사위는 계속해서 교수 자리를 두들기고 있는데 아직 제 자리를 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공부하느라 오랜 시간 일을 구하지 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결혼을 앞둔 상황까지 변변한 직업이 없다는 게 내심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예비사위가 다녀가고 얼마 후 큰딸은 제 허락도 받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예비시댁에도 곧 인사드리러 간다고요. 그 당시 제 큰딸은 제가 서운해할 걸 알았는지 티나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자주 집에 들리더니 제 아내랑 연신 신혼살림에 관해 얘기하며 들떠보였죠. 그리고 그런 딸을 보며 저는 딸이 이제 진짜 시집을 가나 보다 하며 괜히 울적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큰딸이 예비시부모님과 식사가 있다고 했던 날 저와 아내는 큰딸을 집으로 불렀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며 너에게 잘해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둘의 결혼을 허락하셨는지 물었죠. 예비 시부모님은 진우 씨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셨어요. 분위기가 달랐다고? 어떻게? 왜 진우 씨는 좀 순박해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우 씨 부모님은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좀 세련돼 보이시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아버지. 진우 씨가 말을 안 해줘서 몰랐는데 예비 시부모님도 두 분 다 교수셨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이 진우 씨도 교수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 두 분 다 교수셨으면 집안도 꽤 넉넉하겠구나. 아마도 그렇겠죠? 그리고 글쎄, 예비 시어머니께서 진우 씨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꼭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뭐 부모 눈에는 제 자식이 세상 제일로 보이니 그러실 수도 있지. 그래, 무슨 자랑을 어떻게 하셨는데? 뭐, 본인 아들이 최고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진우 씨만한 아들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교수 입역만 되면 앞길이 탄탄대로라고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이른 시일 내에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제가 마음에 드셨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저 예비 시부모님께 잘 보인 거 맞겠죠? 그렇지. 우리는 아무 때나 시간 낼 수 있으니까 너랑 진우가 날 잡아봐라. 상견례를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온 큰딸은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신이 나 있던지
큰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봤었죠. 상견례 전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서 그런지 옷장에는 상견례 때 입고 나갈 마땅한 옷 한 벌이 없더군요. 새 정장을 하나 장만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평소에도 옷을 사 입었던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새 옷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옷장을 뒤지고 뒤져 저희가 샀던 옷 중에 제일 괜찮은 정장을 찾아 입었죠. 그런데 이런 저희 노력이 무색할 만큼 상견례 장소에서 만난 큰딸의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신 분들이었죠. 그리고 큰딸의 예비 시부모님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들어온 저와 아내의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진우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예, 40년째 농사 짓고 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두 분은 다 교수님이시라고요. 진우가 누구를 닮아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 임용을 기다리나 했더니 다 두 분을 닮아 그랬나 봐요. 다짜고짜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하는 예비사돈의 말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뭐랄까요? 억지로 짜내고 짜내서 질문 하나 던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때 예비 안사돈이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제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우는 저희 닮아 참 똑똑하죠. 또 인성은 얼마나 훌륭하다고요.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제 아들은 교수 임용 대기 중이고요. 진우가 교수로 임용만 되면 수진이는 이제 사모님 소리 들을 텐데 정말 수진이는 복도 많죠. 우리 진우 같은 아이를 남편으로 두니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수진이도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요즘 교수 사모들이 얼마나 학벌 좋고 짱짱한데요. 수진이가 그 틈에 껴서 잘 어울릴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동네에서도 우리 수진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제가 예비사위를 칭찬하기 무섭게 조용하던 예비 안사돈이 갑자기 예비사위 자랑을 줄줄이 하더군요. 그런데 예비사위를 자랑하면서 은근히 제 큰딸을 무시하는 게 느껴져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동네에서 인정받은 걸로 되나요? 우리 아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제가 아들을 왜 해외까지 보낸 줄 아세요? 왜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해외에서 공부하며 비슷한 환경, 비슷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또 그런 짝 찾아오라고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좋다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는 수밖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 수진이가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뻐 보이는 것 같다고요. 네, 아직 뭐 제 맘에 다 차지는 않죠. 그런데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요. 아,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제가 그냥 솔직할 뿐입니다. 아직 몇 번 보지는 않았는데도 수진이가 마음에 쏙 드네요. 이러면 이건 가식이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야 공부하느라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도 수진이는 그런 것도 아닌데 나이가 좀 많기는 하잖아요. 아이 갖는 것도 생각해야 할 텐데 말이죠. 아,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맘이 이래도 제 아들이 좋다 하니 저는 아들 말대로 할 거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제 큰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예비 안사돈을 보자니 저는 점점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예비 안사돈이 큰딸 얘기를 할 때마다 예비 사위가 연신 제 엄마 다리를 툭툭 치는 게 보이는데 괜히 제가 다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딸을 이렇게 무시하는 예비 안사돈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더군요. 그렇죠. 저도 다 이해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안다고 부모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잘나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말인데 저도 안사돈 말씀처럼 진우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랍니다. 저야 농사일만 해와서 교수 임용이니 뭐니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진우가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제 큰딸이 혼자 외벌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건 진우가 교수 임용만 되면 그러니까 교수 임용이 돼야지요. 아까 진우가 교수 임용만 되면 우리 딸아이가 사모님 소리 듣는다고 하셨는데 결혼 전에는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우리 진우가 아직 운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곧 됩니다. 제 아들은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아들은 분명 저희 닮아 훌륭한 교수가 될 겁니다. 예, 저도 교수 사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예비 안사돈이 이어서 또 말을 하려 하는데 갑자기 예비 사위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진이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지금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요. 저 사실 지금 백수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다 이해해주고 심지어 수진이는 연애하는 2년 동안 혹시 제가 자격지심이라도 느끼기라도 할까봐 제 눈치를 얼마나 봤다고요. 수진이는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수진이 아니면 결혼도 안 할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제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다 수진이 때문이니까요. 어머니도 제가 잘 지내기를 원하신다면 수진이한테 잘해주세요.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있던 예비 사위가 저렇게 말하니 예비 사돈과 예비 안사돈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예비 안사돈의 발언에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속으로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비 사위가 저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좀 풀리는 듯 했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소신껏 제 큰딸을 챙기는 예비 사위를 보니 전에 봤을 때보다 더 믿음이 갔습니다. 예비 사위의 마지막 말로 어영부영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저는 큰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뒤 큰딸에게 물었죠. 수진아, 예비 안사돈 말투를 보니 이 결혼을 억지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맞니? 아니에요. 원래 말투가 좀 그러세요.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좀 딱딱한 말투시긴 하셨는데 진우 씨 말로는 저를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어요. 아마 제가 결혼한다니 서운해하시는 아버지처럼 진우 씨 어머님도 진우 씨 장가 보내려고 하다 보니 괜히 서운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버지, 저 정말 진우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2년 연애하면서 제 남편은 꼭 진우 씨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한 건 진우 씨 만나려고 그랬나 싶을 정도로요. 너가 좋다면 어쩔 수 없다만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에이,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누구한테 미움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우 씨 어머니도 곧 제 마음 알아주시고 저 예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결혼 응원해 주세요. 수진이가 계속 걱정되기는 했지만 예비사위가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더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큰딸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제 걱정과 달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큰딸이 워낙 똑부러지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제가 딱히 준비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비사위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는 제 일도 도와주고 그랬죠. 서울에서만 살아서 농사일은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밀짚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따라하는데 아들 하나 더 둔 것처럼 괜히 뿌듯하고 든든하더군요. 상견례 때 예비 안사돈의 말투가 자주 떠오르긴 했지만 예비사위가 이렇게 저한테 싹싹하고 또 수진이를 볼 때마다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하며 쳐다보니 걱정이 점차 사그라들더군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옛날처럼 시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면 둘이 따로 살 거라 생각하니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앞으로 제 큰딸의 앞날은 순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큰딸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저는 지인들한테 막바지 연락을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제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우리 가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저 결혼할 남자한테도 이렇게 배신당했는데 제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수진아, 너 술 마셨니? 무슨 일이야? 이 애비한테 다 말해봐라. 아니, 배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우 씨가 나랑 결혼 못 하겠대요. 파혼하재요. 도저히 안 되겠대요.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술에 취한 큰딸의 전화였습니다. 큰딸은 평소에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며 큰딸은 왜 저와 아내한테 죄송하다고 했는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다시 큰딸에게 전화했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예비사위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큰딸의 연락만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아내도 옆에서 연신 울고 있었죠. 큰 누나 집에 가보겠다던 막내 아들한테도 누나가 집에 없다는 연락만 받았고 둘째, 셋째 딸은 언니가 자주 가는 곳을 둘러보겠다고 했지만 어디서도 큰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3시간쯤 흘렀을까 큰딸이 드디어 전화를 받더군요. 수진아, 너 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니? 어디냐고? 아, 핸드폰 주인 아버지 되시나요? 여기 병원입니다. 네, 병원이요. 수진이가 다치기라도 한 겁니까? 우선 안심하세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경찰입니다. 다리 위에서 술에 취한 여성 한 명이 물에 빠지려 한다는 신고받고 출동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일찍 도착해서.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제가 지금 데리러 가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간발의 차이였다고 하더군요. 그 간발의 차이로 저는 딸을 잃을 뻔했던 거죠. 그날 저는 아내와 급하게 병원에 갔고 큰딸이 술에 깨기만을 기다리며 딸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심정은 정확한 내막만 한다면 제 큰딸을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집안을 찾아가 당장이라도 불 지르고 싶더군요. 아버지? 수진아, 깨어났구나. 아니, 술도 못 마시는 애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 괜찮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던 거죠?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다, 됐다. 죄송하긴. 여기 병원이야.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그걸로 된 거야. 아버지, 저 정말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얘기해봐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바울은 무슨 말이고? 진우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냐? 그런 거니? 가난한, 가난하니 뭔데 계속 말해보래도.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랑은 사돈 못하겠대요. 무엇이 어쩌고 저째? 아니, 내가 농사꾼인 걸 그 집안에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서도 준비한 결혼이었는데, 인제 와서 뭐가 어째?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지금에서야 파혼하자 했다고? 내 이 자식을 가만두나 봐라. 처음부터 진우 씨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런데 진우 씨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도 허락하셨던 건데. 그런데 뭐 계속 말해봐. 허락하신 거면 끝까지 허락하시면 되지. 인제 와서 결혼은 왜 끝내는 건데? 큰딸은 뭔가를 숨기는 듯하며 말을 자꾸 하다 말았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을 어르고 달래서야 큰딸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이제는 진우 씨가 내가 싫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아깝다면서 말이야. 진우가 그랬다고? 이 배신자 녀석. 나랑 너를 지켜주기로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대체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라니?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라. 이 애비 속 터져 죽겠다. 진우 씨,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 나랑 데이트하면서 돈 한 푼 안 썼던 사람이야. 그리고 여태껏 결혼 준비도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다 했던 거고요. 교수 되면 나한테 다 갚겠다고, 그러니 행복하게만 살자고 했던 사람인데,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 나한테 발목 잡히는 기분이 든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랑은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데,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뭐시? 천하에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사내 자식이 제가 뱉은 말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백수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큰딸의 말을 들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큰딸을 그렇게 만든 예비사위놈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큰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하 웃으며 지인들에게 결혼식 얘기를 했던 저 자신도 끔찍하게 밉더군요. 그리고 큰딸이 진정을 되찾았을 때 저에게 와서 들려줬던 내용들은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죠. 예비사돈과 예비안사돈은 교수 출신이긴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이미 은퇴한 지 꽤 됐다고 하더군요. 은퇴하고 나서는 이 사업 저 사업 기웃기웃하더니 결국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려먹었고 심지어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예비사위를 교수 만들겠다고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가 해외 유학까지 보내준 거라 빚도 많답니다. 또 하나뿐인 남동생은 맨날 사고만 쳐서 합의금으로 장난 아니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잣집 며느리를 원했는데 농사꾼 딸인 제 큰딸이 집에 인사하러 가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큰딸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비사위가 이 모든 걸 제 큰딸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본인 부모님이 이런 분들이라며 그래도 본인만 믿고 따라와 준다면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본인이 교수 임용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큰딸은 예비사위의 말만 듣고 그 집에 가서 예비 시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사위가 결혼날이 다가오니 제 큰딸을 점점 귀찮아 하더라는 거예요. 제 큰딸의 말로는 예비 시부모의 설득에 넘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부모 설득에 넘어가 3년 동안 본인을 살뜰히 챙겼던 여자를 결혼 일주일 앞두고 버리는 게 그것이 사람이 할 짓이던가요? 그리고 뭐? 가난한 농사꾼이요? 농사꾼이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안의 형편없는 생각에 저는 그냥 웃음만 나더군요. 저는 40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자식 4명의 대학 학비까지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 학자금 대출 하나 없고요. 그뿐이게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보태줄 돈도 다 마련해둔 상태거든요. 제 큰딸은 한사코 제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면 줄 생각이었고요. 또 제게 싹싹한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어 사위 몫으로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난한 농사꾼이라니 참으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쪽 집안 상황에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찬 건 오히려 그 망할 집안 식구들 아닌가요? 그래서 큰딸이 그렇게 만든 그놈의 집구석을 모두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1억이라는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큰딸과 함께 예비사위, 아니 그놈의 집으로 찾아갔죠. 상견례 때 콧대가 워낙 높길래 저는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그뿐이게요. 열린 집, 문틈 사이로 봤는데 여기저기 뜯지 않은 이삿박스랑 정돈도 안 된 짐들이 거실에 너저분하게 있더군요. 또 문 열고 나온 사람은 상견례 때 봤던 세련된 예비 안싸돈의 모습도 아니었죠. 그런데 저와 제 딸을 보던 예비 안싸돈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파혼하자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교양 없으시긴. 갑자기 이렇게 무작정 집으로 찾아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교양이요. 그럼 그쪽은 그렇게 교양이 있으셔서 자식 가지고 장사하십니까? 뭐라고요? 내가 자식으로 뭐래요? 자식 장사요. 부잣집 며느리 구하신다면서요. 본인 아들이 할 일 없는 백수인데 부잣집 며느리는 어디서 구하신대요? 부잣집 며느리가 뭐가 좋다고 백수 남편을 만난답디까? 아니, 이 사람이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여봐요,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합시다. 제 아들 곧 교수 임용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사위 잘 둬서 팔자 고쳐보려고 한 건 오히려 당신 아니에요? 그럼 자식 장사는 당신이 한 거죠? 저는 잘난 아들 뒀으니 당연히 잘난 며느리 보려고 한 거고요. 내 말이 틀립니까? 예? 허허허,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요?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 자식 장사를 합니까? 그야 별 볼 일이 없으시니까요. 내가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는데 상견례 자리에 나오시면서 제대로 된 정장 한 벌 안 사 입으시고 수진이 애도 그냥 그런저런 옷에 아무렇게나 턱턱 걸치고 다니더구만. 그게 교수 될 우리 아들 처가댁으로 가당하기나 하냐고요. 그놈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뒤에서 어머니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놈이 현관문으로 걸어 나오더군요. 참 그놈 행색을 보니 영락없는 백수였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왜 이래? 내가 그만하자고 했잖아. 이제는 아버님까지 모시고. 누가 네 아버님이야? 너 이 자식, 너 잘 만났다. 너 별 볼 일 없이
백수 생활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네 옆에서 너 기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인제 와서 네 놈이 내 딸을 버려. 아버님, 아니 저기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수진이 고맙죠. 정말 저한테 고마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제가 교수가 된다면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한 급으로 바뀔 테고, 그럼 거기서 수진이는 또 꿀리게 될 테고요. 그럼 수진이가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다 수진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곧 새로운 사람이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저한테 맞는 여자를 새로 만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아이고, 너 같은 놈이 무슨? 그리고 대체 그 잘나신 교수님은 언제 되는데? 너 벌써 몇 년째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이 말 들어보니까 뭐 딱히 노력도 안 하고 집에서 한량처럼 놀고 있다던데. 그러면 뭐 교수 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냐? 노력도 안 한 놈이 교수는 무슨 교수? 또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같은 놈한테 우리 딸이 과분해서 넘치고도 남지. 너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놈이 뭐가 좋다고? 아휴! 상견례 자리에서 제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답하며 수진이를 위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제 부모랑 똑같이 변해버린 그놈을 보니 신물이 다 나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놈의 어머니가 하는 말에 제 머리꼭지가 돌아버렸죠. 여봐요. 이제 그만하고 나가요. 아, 나가시라고요? 나 우리 교수 아들 그쪽 집에 절대 못 보내요. 농사꾼이면 가서 농사나 지으세요. 우리 아들 교수 되는데 보태줄 거 아니면 그냥 가시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수진이를 툭툭 밀치는 게 아니겠어요. 감히 제 딸을 건드리다니. 저는 그제야 제가 들고 온 돈다발을 들어 그놈의 어머니 눈앞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놈이랑 그놈 어머니 눈이 번쩍 빛나던데 그 모습이 또 얼마나 꼴사납던지요. 자, 여기 돈이요. 나 원참 내가 당신 아들 교수 되는데 보태줄 건 아니지만 하도 내 딸이랑 우리 집 무시하길래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똑같이 교양 없는 사람 될까 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꼴사납게 구셔서 한마디 해야겠네요. 대체 그쪽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십니까? 예? 교수 집안이면 답니까? 교수도 아니고 교수 된 적도 없고 교수 된다는 확신도 없는 당신 아들. 그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제 딸을 그렇게 무시하냐고요. 뭐 가난한 농사꾼이랑은 사돈을 못하겠다고요. 예, 저도 겉멋만 들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당신네 같은 집이랑은 사돈 맺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누구 좋으라고 사돈을 맺습니까? 예?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요. 돈 있으시네요. 뭐 어디서 대출이라도 받아오셨나 보죠? 아니요. 대출을 왜 받습니까? 제가 무거워서 안 들고 왔지. 저희한테 이깟 1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집, 저는 이런 거 당장 내일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상견례 자리 오는데 양복이 어째요? 그럼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텅 빈,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인 그쪽은 어떻고요? 굳이 티내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살고도 넘칠 만큼 돈이 있는데 검소하게 사는 게 잘못이랍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안 했네요. 우리 큰딸이 결혼하는데 제 돈은 한사코 안 받는다고 하길래 제가 예비사위한테 주려고 따로 목돈도 준비해뒀는데 이걸 어쩐답니까? 제 딸은 이 집안에서 꿀리는 애가 아니라 당신네한테는 복덩이였을 겁니다. 복덩이? 그런 복도 모르고
뻥 차버린 주제에 무슨 콧대만 높아서는 됐습니다. 예비사위한테 주려고 따로 목돈 준비해놨다라는 제 말에 그놈 어머니와 그놈 눈빛이 바뀌던데 글쎄 그놈 어머니가 갑자기 뭐라 한 줄 아시나요? 그럼 줘요. 내 아들이 별 볼 일 없던 당신 딸 3년 동안 만나줬으니까 내 그 몫은 받아야겠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져오신 돈 다 주고 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동시에 아까 그 콧대 높은 사람은 어디 갔는지 제가 던진 가방에 돈 뭉치를 급하게 담는 게 아니겠어요. 나 참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입을 꾹 닫고 있던 제 큰딸이 말하더군요. 손 치우세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진우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 줄 아세요? 툭 하면 저한테 모진 소리 하면서 무시하시고 우리 집안 깔보시고요. 저 근데 이제는 안 참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보네요. 그리고 어머니 꿈 깨세요. 진우 씨가 교수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절대 못 그럴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하도 오냐오냐 하고 허파에 바람만 잔뜩 넣어 키워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점점 더 뭐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하게 구는데 저도 그 꼴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싫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 돈 내 거다. 네 아버지가 그러셨잖니. 우리 진우 몫은 따로 챙겨뒀다고. 그리고 버르장머리 없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네 부모가 어른들한테 소리 지르라고 가르치든. 그건 사위일 때 이야기죠. 이 결혼 끝난 거 모르세요? 이 돈 어머니 하나도 못 드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문진우 너, 네가 어디 나 같은 여자를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별것도 아닌 건 네가 별것도 아니지. 네가 그 나이 먹도록 아르바이트를 해봤냐? 네 손으로 밥을 한번 차려 먹어봤냐? 너 같은 놈이 좋다고 비위 맞춰주고 있던 내가 정신 나간 애였지.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서 고맙네. 그리고 너 당연히 교수 못 될 거지만 교수 못 됐다고 나 찾아오기만 해봐. 그날로 너 내가 그 자리에서 확 밟아버릴 테니까. 알겠어? 집에서는 소리 한번 지른 적 없는 큰딸이었는데 속 시원하게 지르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통쾌하더군요. 그런데 그놈 어머니는 돈에 눈이 멀었는지 제 딸이 그만하라고 해도 돈을 계속 줍더라고요. 가방을 뺐으니 본인 옷 윗도리를 접어 거기다 넣지를 않나 아주 정신없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질러버렸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왜 주어? 지금 그거 내 돈 갈취하는 거야. 알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러게 보는 눈 좀 높이지. 내 딸 같은 복덩이가 또 어디 있다고? 당신들한테는 지금 이 돈도 내 딸도 그림의 떡이야. 그리고 내 딸한테 어디 소리를 질러. 자식 교육. 내 자식들은 사고 한 번 안 치고 컸고 다들 제 살 길 찾아서 일찍이 자리 잡았어. 당신 자식들은 하나같이 백수에 사고 뭉치면서 어디서 자식 교육을 운운해? 이렇게 말해버린 저는 그놈의 어머니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고 저희가 돈을 다 챙겨서 나가려니까 그제야 그놈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으며 사돈 그러지 말고 진정하세요. 그리고 잠깐 앉으셔서 차라도 한 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참나 돈 앞에서는 정말 창피한 것도 없는 사람들 같더군요. 저랑 큰딸은 대꾸도 안 하고 그놈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반대팔을 잡은 그놈한테 뺨 한 대 시원하게 때리고 내 딸 눈물 흘리게 하는 일 없게 한다더니 모자란 놈. 내 딸 눈물 흘렸으니 곧 네 눈에서는
피눈물 흐르는 날이 기필코 올 거야. 내 그날을 꼭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저랑 큰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돈을 정신없이 줍고 있던 그놈 어머니와 제 팔을 잡고는 아버님 하는 그놈을 얘기했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자식은 저를 찾아왔더군요. 너무 황당했던 저는 저와 제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들어보니 딸 회사 앞으로도 찾아가 울고불고 하며 다시 결혼하자고 매달렸다네요. 그런데 우리 똑부러지는 딸이 거기에 넘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싹싹 비는 그놈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절했다죠. 그리고 최근에 큰딸이 그놈을 소개해준 직장 동료에게 그놈에 관해서 물었더니 아직도 집안에서 팽팽 놀고 있다고 했다네요. 그런 놈인지 몰랐다면서 소개해줘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요. 이 정도면 큰딸의 결혼이 깨진 게 저희한테는 하늘이 도운 거고 무력에 눈먼 그 집안은 복덩이를 찬 게 틀림없는 거겠죠? 내 집 자식이 귀하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집은 어쩜 그렇게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겨 제 큰딸을 무시했는지 저는 아직도 그놈 부모가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겉만 보고 저희 집안을 평가했던 그놈 부모의 아나무인 태도를 그놈이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도 항상 제가 선택한 농부의 길을 걸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